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자, 드디어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자로 최상목 장관이 미국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그러고요. 조만간 이제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가고 24일 날 정도에 실제로 첫 번째 회담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만 나오고 아직까지 거기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 건가도 아직 조율 중이랍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안 정해졌다는 말이고 굉장히 지금 압박 강도가 세죠. 아주 뭐 이틀 남았는데 뭘 얘기할지도 안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뭐 통상적인 외교 관례와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러 우리한테 비밀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도 아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일 것 같아요. 그만큼 후닥닥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안건이죠. 관세 협상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인 하승주 입장에서는 뭔가 크게 기대하는 바는 전혀 없고 그냥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대충 뭉개다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박한 바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소박한 바람마저도 뭐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 관세 협상단이 출국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4월 2일 날 미국 해방의 날이다 하고 이제 뻥 터뜨렸습니다. 관세 폭탄을. 그랬더니 그 이후로 트럼프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주가는 대폭락, 금리는 대폭등, 뭐 물가는 뭐 오른다고 그러고 시민들은 길거리에 다 뛰어나와가지고 맨날 시위하고 있고 뭐 여기에 트럼프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하다못해 트럼프 개인 재산까지 까먹을 위기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가 먼저 여기 주식 장난치고 뭐 지 측근들이랑 지랑 같이 주식 장난치고 이런 거 막 걸려가지고 도대체 이건 뭐냐 나중에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이니 일단 트럼프로서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는 이런 아주 급박한 사정이 생겼죠. 그래서 자기들 트럼프 입장에서 좀 만만한 나라들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뭐 무슨 협상이든 좋으니까 협상 하나를 꺼내고 그걸로 협상 타결을 해서 미국 시민들한테 보십시오.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관세 이렇게 터뜨린 거 아닙니까? 하니까 이런 좋은 딜을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랑할 거리를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만만한 국가들을 지정해서 우선 협상 대상국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뭐 세계 각국에서 당장 협상하자 그러는데 내가 일단 이 5개 국가들 주요 국가 5개 국가들부터 먼저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제일 만만한 나라 뭐 1번이고요. 2번이 한국이었죠. 그래서 일본, 한국, 그 다음에 인도, 호주, 영국 이렇게가 그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1번으로 협상하러 날아가가지고 지금 뭐 눈물이 쏙 빠지게 호되게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타자가 한국입니다. 그 이후로 뭐 쭉 이어지겠죠. 근데 이런 걸 보고 있으니 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꼭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줄바다 맞던 생각이 납니다. 한 대씩 한 명씩 나와 해가지고 후드로 맞는 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협상하는 데 있어서 이 협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건 도대체 얼마나 터지는가, 피해 최소화하느냐, 이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이벤트이다 보니까 참, 이뭔 꼬라지냐 싶습니다. 그래서 1번 타자로 1번이 조 터지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처음에 갈 때는 기대가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래도 자기가 이제 첫 번째로 가는 나라니까 우리랑 뭐 딜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최대한 관대하게 해가지고 관용적으로 해야지 우리도 오케이 해서 빨리빨리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그럼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그 다음 나오는 뭐 일본 관리들 얘기 들어보면 끔찍하죠. 차라리 관세 25% 맞는 게 낫겠다 이러고 뭐 뒤통수를 풀스윙으로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언론의 제목을 통해서 나오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얼마나 세게 맞았는가는 구체적인 숫자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일 쟁점이 아마 방위비 분담 같은 거였나 봅니다. 근데 방위비 분담도 엄청나게 세게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일본 저기 관리들 갔다 와가지고 뭐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니 그 다음 타자 우리잖아요.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협상하러 갑니다. 그렇게 가면 지금 제가 이거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22일 8시 반 정도인데요. 뭐 이틀 후면은 협상장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두드려 맞을까 걱정이 되죠. 근데 우리 협상단의 대표가 먼저 최상목 장관하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가 갑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가 저기 뭐 협상에 뭐 최종 책임자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정말 이 사진 두 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싸움이 될까요? 한덕수랑 트럼프랑 옆에 서 있으면 아무리 국가 간에 대등한 평등한 뭐 이런 걸 한다 손 치지만서도 사람의 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트럼프 저 우악한 놈 앞에서 우리 맛조개 아저씨 라바 아저씨가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트럼프가 소리 지르면 거기에 얼어가지고 하다가 당하고만 나올 것 같은데, 한덕수가 불쌍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그렇죠. 그 책임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이 둘이 사진을 갖다가 같이 찍은 걸 보고 있으니 참 깝깝합니다. 무슨 뭐 UFC 격투기 선수와 뭐 초등학생이 붙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세에 눌리는 듯한 이런 걱정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고 있으면은 도대체 이게 이제 협상인지 협방인지 모를 거를 하러 가게 되는데, 가기 전부터 우리 저기 맛조개 할아버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맞서지 않겠다. 트럼프에 맞서지 않겠다. 뭐 저 자세로 일관하겠다. 예, 뭐 괜히 대들어서 뭐 좋을 게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 이 양반이 오히려 세게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그 말이 오히려 고지고대로 들리지도 않고, 차라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스타일에는 맞다 싶은데, 뭐 가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 협상이 임할지는 안 봐도 뻔하다 싶습니다. 한덕수는 맞서지 않겠답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 뭐 트럼프 하자는 대로 다 한다는 말이야? 자, 이런 게 걱정인 거죠. 자, 여기서 아직까지 의제가 여전히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나올 게 뭐 뻔하죠. 확실히 나올 만한 의제들을 한번 하나씩 짚어봅시다.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제일 1번 타자가 방위비 분담이죠. 방위비 분담. 이거 트럼프가 맨날 하던 얘기고,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왜 방위비를 뭐 주한미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미국이 다 담당하고 있느냐, 뭐 이따위로 나오고 있고, 일기 때도 뭐 한 방위 분담 막 갑자기 한 번에 뭐 3배 5배 이렇게 올리자 이렇게 해서 진짜 주한 미군들이 막 뜯어말리고 막 그랬죠. 아니 우방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뭐 옛날도 아니고 2024년 10월 달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2026년부터 매년 1조 5천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기로 미국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 꽉꽉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합의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뭐 꽤 많이 올랐습니다. 한 8% 정도 오른 액수입니다. 이렇게 이미 반년 전에 한 협정이 있는데, 이걸 미국이 만약 깨자 그러면, 아니 그 미국 입장에서도 협정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뭐 일단은 저기 협정한 걸 갖다 지켜 나가면서 그 이후에 다시 협상을 해 나가야지, 지금 이거 급하다고 해서 이거 하면 어떡하느냐라는 아주 훌륭한 핑계거리가 있죠. 그러나 뭐 저 자세로 나가겠다고 그러니 도대체 방위비 올려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더 올려줄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요즘 한창 얘기들은 트럼프 지휘부로 얘기하는 거, 알래스카 가스관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뻥을 치고 있던데,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까? 언제 하기로 했어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알래스카에다 가스관 짓는 걸 하겠다. 누가 하면 되잖아. 뭐 미국이 돈이 모자라서? 아니 세상에 미국이 돈이 모자란데 그럼 우린 돈이 남냐?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이거를 알래스카에서 가스관을 지으면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좋겠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뭐 적은 돈 들여서 이익이 크면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돈이 아주 많이 들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사업이 좋은 거다고 그러면 왜 한국과 일본에 돈 내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업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경제성이 없다 싶으니까 우리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뭐 예산 없다라는 동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고 우리 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맨날 나오는 얘기, 쌀이랑 쇠고기 같은 농축산물 수입을 늘려라 하는 건데, 이것도 참 깝깝하죠. 뭐, 그 한미 FTA에 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던 것이고, 게다가 뭐 소고기 같은 거 수입 늘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소고기 수입을 사실 미국으로부터 제일 많이 합니다. 미국도 자기 나라 소고기를 갖다 제일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얼마나 늘려? 그리고 뭐 이거를 자유무역의 원칙에서 사는 건데, 미국에서 시비 걸고 있는 건 30개월, 우리는 이제 30개월이라고 하는 소 연령 제한을 걸고 있으니까 이걸 풀어라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쌀 같은 경우를 미국이 이제 밀어붙인다 하는데,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 크리티컬한 문제지만서도,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민들의 대다수, 특히나 고령 농민들은 쌀 농사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해외 쌀 수입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그 쌀 팔아가지고 얼마 번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나 싶습니다, 진짜. 어쨌든 이 농산물 수입 이걸로 또 시비를 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세 개 얘기를 했죠. 방위비 분담 문제 나오고, 알래스카 가스관 얘기 나오고, 농축산물 수입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좀 이런 거 나오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대중국 관세 장벽을 미국이 치고 있는데 이거에 한국도 함께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냐. 이게 제일 좀 깝깝한 면입니다. 그 뭐냐 하면, 대한민국 너네도 중국한테 관세 때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 2, 3번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 손 치지만서도, 4번은 정말 이건 도저히 뭐 미국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미국은 중국 없어도 저 나라 안에서 뭐 이것저것 다 나잖아요. 식량도 나고 석유도 나고 뭐도 나고 다 하잖아. 우리는 무역이 없으면 그야말로 뭐 겨울에 뗄 석유도 없는 나라인데, 아니 과연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우리도 전면에 참전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다라고 그러면, 아직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이것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인 게죠. 그러나 우리 저자세라고 하는 맛조개 할아버지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이 중에서 어떤 거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뭐 하나하나 해가지고 미국이 뭐 하도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까지 이해 못 해줄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 상황이 너무 뭐 진행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일단 미국이 우리한테 대해서 뭐 관대하게, 우리도 납득할 만한 이런 식의 딜을 꺼낼까요?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엄청나게 높은 수위의 요구 조건들을 내걸 것 같고요. 그래야지 트럼프도 자기 면이 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뭐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뭐 꼬라지도 보기 싫네. 이거 보고 있으니 저기 기분만 우울해지니까 그냥 제목만 열어놓고 갑시다. 관세 협상명 출국했고, 뭐 좀 좋은 사진 없나? 자, 현재 트럼프가 벌인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제일 힘든 나라는 미중 양국이겠죠. 중국도 지금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만 지나 보십시오. 미국도 곡소리 날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도 월마트 매대에 있는 물건들이 쩍쩍쩍 비는 걸 보고 있으면 공포에 휩싸일 것이고, 이로 인한 불만들이 말 그대로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트럼프가 이 관세 전쟁을 갖다가 계속 이끌어 나갈 동력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자기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 뭐 중서부, 뭐 남부의 가난한 백인들이 자기 맨날 가는 마트에서 물건이 하나도 없다, 이거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사 먹겠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도 과연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40% 50%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자기의 뭐 정권을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지지자들, 지지율로부터 나올 텐데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면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마저 위태로워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공화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와와 들고 나올 거고 이거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을 거라 봅니다. 뭐 2달, 3달이면 끝날 거라 봅니다. 우리는 2달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발한 뭐 한덕수, 최상목 이 콤비 입장에서는 우리 결정 못합니다. 2달 있으면 새 정부 들어서는데 새 정부가 이걸 맡아서 하는 거고 우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갖다 잘 듣고 새 정부한테 넘겨주는 게 일입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이거만큼 좋은 핑계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핑계가 아니지.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최대한 벌 수만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뭐 결속 끌고 갈 수가 없을 테니까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협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자세로 일관하겠다. 이렇게 미리 포부를 밝히고 가는 우리 납작 엎드린 권한 대행의 모습을 보면서 납작 엎드려도 좋으니까 제발 딱 한 가지만 해주십사 싶습니다. 자기가 도장만 찍지 마십시오. 그냥 질질 끄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뭐 우리 옛날 그 반기문 총장 별명 있잖아. 기름장어처럼 뭐 얘기하라 그러면 샥샥샥 도망가고 뭐 절대 확답 안 하고 예 뭐 깊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뻔한 말로 때우면서 샥샥샥 도망가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시간은 흐를 것이고 그 시간은 우리의 편이지 미국의 편이 아닐 것입니다. 참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데 불가에 내어놓은 아이들처럼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국민이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바라는 바는 그냥 질질 시간만 끌고 새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그냥 뭐 핑계도 아니지. 그 사실을 전달하고 결정만 내리지 않으면 되는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요번에도 그냥 하시기만 하면 된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빈둥빈둥 산하태평 미꾸라지처럼 샥샥 빠져나가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식뱅가드 하성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